되고 있는 이제 NVLin크의 가장 큰 대항마가 UALink라는 기술입니다. AMD, 아마존, 구글, 아스트라랩스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UAL 컨소시엄에서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스케일업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에서 전기전자 IT 하드웨어 담당하는 양성수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방금은 AI 전방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황숙 수석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AI를 그냥 예를 들어 GPT-5를 쓰면 명령어 보내고 대답이 오는 것만 보고 있죠. 얼마 전에 유행이었던 어떤 풍의 그림을 만들기 이런 것들도 사용자로서 느끼긴 했지만 이 앞단에서는 어떤 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체감하기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기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각 기업들이 자신이 만드는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가 있을 텐데 이렇게 AI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나 기판 부품 쪽에서는 어떤 걸 체감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양승수 수석이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지난 2년간 그러니까 챗GPT가 2023년 11월에 등장하고 지난 2년 동안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약간의 대항해 시대 같은 분위기였고요. 너도 나도 빨리 새로운 땅을 찾아서 움직이는 와중에 엔비디아가 거기서는 깃발을 꽂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차지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쇼티지였던 거고요. 어느 정도의 영역이 서로 다 확보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각자 차지한 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시점으로 저희는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 시장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트워크 시장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다양한 소재 및 부품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표현이 되게 걸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탐구하는 미지에 그것을 향해서 너도 나도 투자를 막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의 수요 팽창을 유발하고 있는 건데 네트워크에서는 어느 쪽이 가장 요새 변화가 큰가요? 지금 네트워크 시장은 스케일업 시장과 스케일아웃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단일 렉 내부에서 GPU 간의 연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하느냐의 개념이고, 스케일아웃은 그 밖에 데이터 센터 내에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 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AI 시대가 열리기 전에도 수많은 범용 데이터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 이제 PCI 프로토콜이고요. 방대한 병렬 연산을 처리하기에는 대역폭이나 지연 속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I 프로토콜을 어떤 프로토콜이 대체하느냐가 지금 스케일업 시장의 관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표준화되고 범용화된 프로토콜로서 PCI가 많이 쓰였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 단계로 가면서부터는 이거보단 더 고등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PCI로는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처리 속도에서 한계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 시장의 에이스로 등장한 게 바로 엔비디아의 NVLink이고요. 이름부터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이제 독자적인 프로토콜이고, 엔비디아 올해부터 NVL72라는 제품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데 그 제품을 구성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스케일업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PCI 현재 5.0이 범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5.0 제품 대비해서 거의 14배 정도 빠른 대역폭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NVL72 제품이 많이 출하될수록 시장에서 활용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NVLink를 활용해서 현재는 72개의 GPU를 묶고 있는데 나중에는 576개까지 묶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선단은 속도도 제일 빠른데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선단의 네트워크를 강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엔비디아 표준을 점점 따라가고 엔비디아의 독점이 강화되는 그런 요인 중 하나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NVL72 제품이 더 많이 나갈수록 엔비디아에 대한 종속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에 대한 대응책으로 엔비디아가 작년에 컴퓨팅에서 발표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게 바로 NVLink 퓨전이고요. 기존의 NVLink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CPU만을 활용해서 경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NVLink 퓨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네들한테도 생태계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타사의 GPU나 이제 CPU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이 왜 부각됐는가 하면은 이 NVL72를 쓰게 되면은 CPU 단에서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 제품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ARM의 IP를 기반으로 많은 CSP사들이 현재까지는 CPU
CPU 기준으로는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링크 퓨전을 활용하게 되면 타사의 CPU를 활용해서 그런 호환성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인텔이랑 또 협업을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 NV링크 퓨전과 엮여가지고 향후에 생태계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이게 참으로 우리가 2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합종 연행과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레이스 CPU로 장악력을 계속 올려가고 아까 표현한 대로 종속력을 올려가면서 NVL72로 네트워크까지 쫙 이제 본인들의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 깔려있는 과거의 구태 플랫폼들은 벌써 x86이라고 하는 인텔의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 NV 링크 퓨전으로 기존에 깔린 제품들도 자신의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정부와의 문제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한 압박이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인텔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엔비디아가 이게 계속 본인의 ARM CPU를 계속 쓸 것인가. 그레이스가 끝나고 이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베라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성능이 대폭 향상된.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거를 끌고 가고 싶지만 동시에 확장성을 또 택한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인텔과의 협업은 그 퓨전 관점에서는 굉장히 묘수가 아니었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CPU의 개발 및 고도화를 노리기보다는 결국은 기존에 있던 시장들을 더 장악하기 위한 그러면서도 미국 행정부에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묘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이긴 했습니다. 또 스케일업 생태계가 링크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 포인트에는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정 수준의 종속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요. 그 과정에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제 NV링크의 가장 큰 대항마가 UA링크라는 기술입니다. AMD, 아마존, 구글, 아스트라랩스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UAL 컨소시엄에서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스케일업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UA랭크 1.0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방금 얘기드린 퓨전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여러 가지 성능적인 측면에서 괜찮다라는 초기 시장 반응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은 NV링크의 대항마로 부각되고 있고 내년부터 AMD가 이걸 바탕으로 방금 얘기드린 NVL72처럼 서버렉 단위로 출하를 시작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가 지금은 남아있는 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 해외 주식 아이디어로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이 아스트라랩스라는 기업이고요. 내년에 나오는 AMD의 서버렉 같은 경우는 완벽한 생태계 독립은 아니긴 합니다. 2027년부터 새로운 자체 스위치를 탑재를 해서 서버렉 단위 제품을 출시할 건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아스트라랩스의 스콜피오 X라는 스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은 AMD가 있는 거고 이 UA링크 기술을 내년부터 이제 아마존이 먼저 씁니다. 이제 아스트라랩스의 스콜피오 X 제품은 아마존 트레이니엄 쪽으로 먼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트레이니엄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 수혜가 있는 거고 2027년은 AMD 진영의 수혜가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스케일업 시장의 향후 중심 기업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제 우리 스케일 아웃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스케일 아웃 시장도 현재까지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멜라녹스라는 이스라엘 기업을 2019년에 엔비디아가 인수를 해서 인피니밴드라는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RDMA라는 구조를 활용해서 원래 기존의 이더넷 구조는 가운데 커널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거든요. RDMA는 이 커널 단계를 생략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인피니밴드를 엔비디아가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현재까지는 스케일아웃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케일업 때처럼 엔비디아의 종속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점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이더넷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CSP사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CSP사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종속성 문제도 있고 이더넷이 굉장히 생태계도 광범위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술이기 때문에 비용이 낮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더넷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더넷이 발표한 이제 ROC라는 구조인데 방금 얘기드린 RDMA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피니밴드와의 그런 속도 격차를 크게 축소한 상황이고 현재는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와 경쟁할 수 있는 속도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넷 시장의 확장과 함께 한 2년 정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기업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아리스타라는 기업이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라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 사업자들과 다르게 브로드컴 같은 이제 반도체 전문 기업한테 상용 반도체를 사와서 네트워크 장비를 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개방적이다. 자체적인 OS, 리눅스라는 오픈소스를 개발했는데, 이게 굉장히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오픈소스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아리스타가 현재는 데이터 센터 스위치 시장에서는 왼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독보적이었던 시소코를 제치고 1위 사업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시스코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한 반면, 이게 사실은 네트워크는 보안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폐쇄성이 예전에는 다 대부분 다 설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능 향상을 위해 이런 오픈소스를 활용해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 스위치를 만들고 또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호환성 측면도 있을 거고요. 호환성. 네. 근데 최근에 또 이 시장에 재밌는 변화가 생기는 게, 이 아리스타마저도 비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리스타의 마진율이 꽤 높습니다. 자체 OS를 같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 중심으로 아리스타마저 비싼데 우리가 그럼 OS를 개발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OS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빅테크 업체들은 장비만 밖에서 조립해서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 구조를 시장에서는 화이트박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이트박스 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해외 기업이 바로 셀레스티카이고요. 전통적인 ODM 사업자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은 업체는 아닌데요.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점진적으로 마진율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셀레스티카는 저희가 봤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이 화이트박스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에이직 서버 ODM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 시장의 변화에서도 수혜가 하나 있고, 결국에는 이 에이직 시장도 CSP사들의 자체적인 에이직 개발 확대와 함께 점진적으로 커질 텐데, 이쪽 시장에서도 익스포저가 꽤나 있기 때문에 양 시장의 동방선장의 수혜가 있을 거다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메리츠증권의 양성수 연구원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